날씨가 오락가락하여 먼 산으로 가지 못하고 집 근처 산을 찾았습니다. 천년 항생제로 불릴 만큼 염증과 바이러스 치료에 탁월한 인동덩굴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벌써 날파리와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여름 산행은 정말 힘이 듭니다. 인동이 물이 지어 자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인동의 잎은 마디마다 마주 나기를 하는데요. 타원형으로 끝이 약간 뾰족하며 두 잎이 고리 모양으로 연결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 가장자리에는 톱니 무늬가 없고요. 앞면과 뒷면에 약간의 털이 나 있습니다. 인동덩굴은 특히 걷기가 힘든 환자를 걷게 만드는 명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각종 염증과 암을 없애고 혈전을 제거하며 간 기능 개선 및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어서 예로부터 꾸준히 복용해온 우리의 약재입니다. 깨끗한 인동덩굴을 채취합니다. 뿌리를 다치지 않게 줄기를 잡아 가위로 자르면 되는데요. 뿌리가 매우 발달해 있어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꽃도 지고 잎도 지고 열매를 맺는 마지막 풍성함마저 다 지나간 계절에도 꽃을 피우는 식물. 따뜻한 남부 지방에서는 겨울을 눈앞에 둔 계절에도 볕이 좋은 들녘이라면 꽃이 피어 있죠. 하지만 인동의 꽃은 한여름에 핍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부터 향기를 사방에 퍼뜨리는 식물이지만 기온이 따뜻하여 적합한 지역에서는 겨울에 살아남아 꽃을 피우는데 그래서 이름도 겨울을 참아낸다는 인동입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에 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여름을 절정으로 꽃을 피워내고 가을쯤 까맣고 동그란 열매를 내어 놓았다가 겨울이면 잎새마저 떨구는 낙엽성 식물이 됩니다. 이렇듯 인동은 자라는 지역에 따라 낙엽성 식물이 되기도 하고요. 또 상록성 식물이 되기도 하는데 이를 경우를 보고 반상록성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인동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땅에서 자라면서 우리 조상과 많은 이야기를 만들면서 지내온 덩굴성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우리의 옛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기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금은화입니다. 인동의 꽃은 노란색과 흰색이 함께 피어 있어서 얼핏 보기엔 두 가지 꽃으로 보이지만 사실 흰꽃이 먼저 피었다가 시간이 지나고 개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서 흰꽃이 많이 보이면 이제 막 개화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노란 꽃이 많이 달려 있으면 곧 꽃이 지는 시기가 다가올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동과 관련한 전설도 있고 동의보감에서는 겨우살이풀로 기록하며 맛은 달고 성질은 약간 차갑고 독이 없어서 피부염이나 종기, 인후염, 이하선염, 기관지염, 대상포진 등의 염증을 억제하는 매우 뛰어난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산 야생 약용식물과 물명고에서는 인동덩굴이란 현재의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역시 염증과 바이러스 치료에 효능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많이 채취하지 않기 위해 이동합니다. 본초 강목에서도 인동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인동은 귀신의 기운이 몸에 덮쳐 오한과 고열이 나고 정신이 어지러워지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무서운 오십병을 고치는 명약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채취한 인동 줄기와 잎을 깨끗이 씻어 밤새 물기를 빼놓았습니다. 인동은 약간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찌기와 건조 그리고 덮기를 반복할 건데요. 찌는 과정에서는 세포벽이 완전히 열리면서 쓴맛이나 떫은 맛이 사라지게 하고요. 덮는 과정에서는 날카로운 향들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어서 순한 차 맛을 완성시켜 갑니다.
인동의 잎과 줄기는 섬유질이 많고 두꺼워서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맛이 순해지지 않습니다. 찌기와 건조, 덮기를 반복하면서 열과 수분의 균형으로 향이 은은한 차로 만들고요. 곰팡이 균을 억제시켜 보온성 역시 이 과정을 통해 높일 수 있습니다. 인동은 덩굴 식물로 줄기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좌전등이라고도 하고요. 또 귀신을 다스리는 효험이 있는 약용식물이란 뜻의 통령초, 금색과 은색이 나는 덩굴식물이라는 검은 등 외에도 꿀이 있어서 밀보등, 꽃잎이 펼쳐진 모양이 해오라기 같다고 해서 노사 등등 인동과 관련한 이름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인동은 동아시아가 원산지이지만 현재는 아메리카 대륙까지 널리 퍼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름도 골드 실버 플라워, 세익스피어가 부른 우드바인을 비롯해서 트럼펫꽃, 허니서클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면서 서양에서 역시 소중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를 시작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인도, 중국 등 찬란한 고대 문명을 꽃피운 많은 곳에서도 건축이나 공예의 장식, 문양으로 인동꽃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평안남도 강서지방의 고구려 중묘 벽화와 진파리 제1호 고분 벽화에도 인동무늬가 새겨져 있고 인동무늬를 새긴 기와나 청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동문양은 삼국시대에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에까지 소개가 되어서 그 유명한 일본의 범용사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하니 인동이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한 시간이 매우 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에는 인동잎을 뜨거운 재에 넣었다가 비벼서 종기에 붙이면 독을 빨아내며 이러한 종기로 열이 심할 때도 해독제로 줄기나 잎을 달여 먹으면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외에 옴이나 피똥을 쌀 때도 이용을 했고요. 인동 삶은 물에 목욕을 하면 피부병에 좋다고 하는 기록도 있고 화상에도 이 물로 찜질하면 쉽게 화기가 가시고 새살이 돋았다고 하니 항생제가 없던 그 시절 인동의 활약은 정말 눈부십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인동을 화농성 종기의 세척제로 또 정혈, 해독에 쓰고요. 중국에서는 인동의 뛰어난 항균 작용을 이용하여 인후부에 염증이 있을 때 양침물을 하는 약으로 개발해서 사용했습니다. 최근에는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지한다는 효능이 입증되었고요. 인동 목욕이나 인동수를 비롯해서 인동차 또한 즐겨 이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3차 덧금질 중입니다. 찌기와 건조, 덧금질이 반복되는 동안 순하고 부드러운 향이 점차 올라오는데요. 효능에는 좋지만 인동처럼 찬 성질을 가진 식물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야 우리 몸에 무리 없이 흡수가 됩니다. 잘못된 자세나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퇴행성 증상으로 걷기가 힘든 분들이 꾸준히 복용한다면 정말 좋습니다. 인동은 집 주변 가까운 곳 어디서나 발견되기 때문에 꼭 채취하셔서 만들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